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드 관련 소식을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여파로 지역에서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대단체들과 성주 주민들은 오늘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고 내일은 청와대와 국방부를 찾아 반대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주군 소성리 주민들이 굵은 동아줄로 자신들의 몸을 서로 묶고 성주 골프장 진입로로 나왔습니다. 정부가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자 온몸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기회로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대미종석적 애고 안보정책의 결정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이들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사드를 설치하면 성주군은 물론 한반도의 위험은 더 커진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한 뒤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조차 하루 만에 뒤집혔다며 원점에서 다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26일 사드가 배치되는 그 전 단계와 상황은 동일합니다. 저희 김천 시민대책위도 이제는 문재인 정부와 당당히 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대응을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원불교와 천주교 등 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종교인 평화연대 역시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무기는 무기를 부르고 평화는 평화를 부른다며 사드 추가 배치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로 사드 추가 배치가 긴급히 결정되면서 생존권을 건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냉장고 섬유라는 인견이 여름이 갈수록 길어지면서 인기입니다. 과거에는 속옷이나 이불 위주였다면 디자인이 다양해지면서 요즘은 외출복으로도 많이 찾고 이용 연령층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인견의 고장 풍기를 다녀왔습니다. 영주시 풍기읍에는 30여 개의 인견 판매장이 몰려 있습니다. 이곳의 인견 판매량이 우리나라 내수시장의 70%를 차지합니다. 전체 매출은 각 매장의 영업비밀이라 집계되지 않지만 연간 800억에서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풍기 인견협회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 섬유니까 시원하잖아요. 몸에 안 달라붙고. 인견 구매층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건 인견업계로서는 고무적입니다. 5년 전쯤부터 인견에다 신축성 있는 소재를 첨가한 융복합사를 만들기 시작해 디자인을 다양화한 게 주요했습니다. 이제 일반 외출복뿐 아니라 골프웨어까지 나올 정도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인견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 기성복 스타일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기에서 생산된 인견 원단으로 제품을 만들어야 풍기 인견을 붙일 수 있는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에 2012년 등록됨으로써 제품 판매뿐 아니라 원단 생산 공장까지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풍기 인견은 2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고용 창출이라든가 지역의 소득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목화가 재료인 면과 달리 인견은 목재인 펄프로 만들어 시원합니다. 풍기가 펄프 주산지가 아닌데도 인견의 메카가 된 건 6.25 전쟁 이후 인견 제조 기술을 갖고 있던 월남민들이 풍기에 정착해 인견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대구 MBC 탐구생활에 올라온 이슈를 솔직한 반응과 함께 풀어보는 탐구생활 M+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반려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 눈여겨봐야겠습니다. 키워드는 고양이가 범인입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현관문을 뜯어내자 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는 듯한데 화재가 시작된 곳으로 보이는 전기레인지 주변은 새까맣게 타 있습니다. 범인은 놀랍게도 집에서 기르던 검은 고양이.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전기레인지를 작동시킨 건데 지난해 대전에서도 비슷한 일로 불이 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고양이는 특성상 위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호기심도 많아 버튼 같은 것을 누르는 것도 좋아해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호기심이 문제, 우리 양이는 세탁기를 자꾸 돌리는데 외출할 때 꼭 플러그를 뽑아놔야겠다, 설마 그건 못하겠지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립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반려견 입욕, 된다, 안 된다입니다. 바다에 몸을 맡긴 피서객들 사이에서 한 남성이 반려견에게 짓궂게 장난을 치며 물놀이를 합니다. 또 다른 피서객도 자신이 키우는 개와 함께 튜브놀이에 푹 빠졌습니다. 이처럼 해수욕장 반려견 입욕을 두고 SNS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반려견도 가족이고 충분히 돌보면서 즐기는데 뭐가 문제냐? 배변이 문제? 걔는 물속에선 안 그런다 등의 반응이 있는가 하면 나도 반려견을 키우지만 난 괜찮아도 남이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신들에게는 가족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동물이다 등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반려견 천만 시대, 그에 맞는 시민의식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중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요. 마지막 키워드는 스마트폰에 빠져입니다. 다리 위에서 부모가 오열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주변 풍경을 찍는데 정신이 팔려 아이가 다리에서 떨어진 걸 몰랐던 겁니다. 길에서 병뚜껑을 삼킨 아이가 질식해 숨지는 동안 아빠는 바로 옆에서 스마트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중국의 한 워터파크, 아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지만 불과 3-4m 거리에 있는 엄마는 뒤돌아서 스마트폰을 보느라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아이는 숨지고 말았는데요. 이 소식은 중국 사회에서도 큰 충격을 줬습니다. 누리꾼들은 안타깝다, 저럴 거면 나오질 말지, 너무 끔찍하다,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닌 듯, 스마트폰 대신 자녀를 보세요 등 아이와 있을 때만이라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탐구생활 M+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아파트 청약자 거주기간 제한을 다음 달 10일부터 기존 석 달에서 6개월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군과 경찰청, 국세청 등과 부동산 투기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신규 아파트 분양 현장 등지에서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입주자 청약 통장 거래, 분양권 불법 전매와 떴다방 등이고 합동 단속반은 가설 천막 등을 철거하는 한편 위법 행위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최근 정부의 6.19 부동산 정책에 따른 이른바 풍선 효과로 외부 투기 세력의 지역 유입이 우려돼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가 인상된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대구에서는 12만 명이 1,500억 원을 더 받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현재 대구 임금 근로자의 13%에 해당되는 12만 명이 인상될 예정인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며 이들이 추가로 받게 될 돈을 1,500억 원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 대구 교육대학이 전국교육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청소 경비 근로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 근로자 19명, 경비 근로자 12명의 근로 계약 방식을 용역계약에서 직접 고용 형태로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학교 청소 경비 근로자는 65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대구 고등법원은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 등 2명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들의 불법 체류자 신분 등의 약점을 악용해 대담하게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6월까지 경북도 내에서 발생한 개에 의한 상해 사고가 모두 450여 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 150여 건, 지난해 190여 건, 올 6월까지는 90여 건입니다. 전문가들은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반드시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시키도록 하고 공공장소 출입을 자제해야 하는 등 반려견 소유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시가 담장 허물기 시민운동 사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31.7km의 담장을 허물고 3만 6천여 제곱미터의 가로 공원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14곳을 포함해 관공서 120여 곳과 주택, 아파트 490여 곳 등 모두 919곳이 담장 허물기 사업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시는 하반기 사업에 참여할 희망자를 다음 달 말까지 접수할 예정인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일정액의 무상 시공과 공사 폐기물 무상 처리, 조경, 자문 등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